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하나같이 今李承信の討ち取らねばなりませぬ。 진정 저들이 쉽게 돌아갈 것이라 생각하오. 이렇게 적들을 살려보내서는 올바로 이 전쟁을 끝낼 수 없다. 李承信を捕らえてこそこの戦。 우리 적들을 남김없이 무찌르게 해주소서. 발포하라! あの巻きどもを突き切 이 원수를 갚을 수만 있다면 자, 여러분들이 뭐 많이 보셨던 영화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지금 상영 중인 영화 모습까지 저희가 좀 압축해서 전해드렸는데 명랑, 한산 그리고 이번엔 노량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3대 해전을 다룬 영화 3편을 만드신 분, 10년간의 대장정을 이끌어 오신 분, 김한민 감독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좀 바쁘신 일정 끝내고 이제 영화 개봉되고 굉장히 좀 뭘까요? 기대도 하고 좀 조마조마한 마음을 지켜보고 계신데 그런데요. 이번 영화가 노량, 죽음의 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이 개봉 열흘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열흘 정도 된 건데 지금 뭐 300만 관객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번에 어느 정도 관객들이 좀 호응을 하실까라고 좀 기대하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3부작 피날레인 만큼 예. 이제 유종의미를 좀 거뒀으면 하고요. 예. 저는 뭐 이제는 관객들의 뭐 호응이 있어주면 너무나 감사하겠지만 예, 어쨌든 그 의미를 더 찾아주는 작업으로 갔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뭐 이런 거 내놓으면 사실은 이 관객분들이 다 판단해 주시고 그렇게 좀 나오는데 아무튼 지켜볼 상황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순신 장군이 등장하는 영화 3편을 만드신 건데 사실 이순신 장군은 정치권에서도 선거 등이 당하면 참 인용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주목하고 뭐 이렇게 많이 얘기 꺼내는 영웅인데 김한민 감독께서는 왜 이순신이란 영화, 이 영웅에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왜 이렇게 꽂히신 겁니까? 왜 그 인물에?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시기에 예. 임진왜란 7년이라는 게 죄송합니다. 예. 임진왜란 7년이라는 그 힘든 시기에 이분이 갖는 어떤 그 본인의 어떤 인간으로서의 가치 뭐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시고 계신 분이다. 예, 그리고 그분을 이렇게 연구해보고 그리고 더 이렇게 들여다볼수록 솔직한 심정으로 더 존경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이 다루면 다룰수록 뭔가 더 존경하는 인물이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을 통해 이 영화를 보시는 관객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혹시 메시지 같은 거는 좀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이제 이게 3부작으로 예. 오다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항상 그 전쟁에 있어서 왜 싸워야 하는가, 그리고 왜 특히 노량에서는 왜 도망가는 적들을 그렇게 치열하게 예. 그리고 처절하게 그들을 응징하려고 했는가, 그리고 그 응징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그 함의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 복귀해보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영화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군요. 지금 사실은 첫 편인 명랑에서는 이순신 장군 역할을 배우 최민식 씨가 했고요. 두 번째인 한산에서는 박해일 씨, 그리고 이번 노량에서는 배우 김윤식 씨가 했는데 각각 이순신 역할을 맡았는데 왜 이 각각의 영화마다 배우가 다 다릅니까? 예를 들면 영화 3편에 똑같은 배우가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 달랐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3편의 그 이순신의 해전, 예. 명량, 한산, 노량이 굉장히 특색이 아주 강해요. 예,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만일 실존하고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었다면 예. 이렇게 다른 배우분들로 하기가 힘들었겠죠. 하지만 그 해전의 특색에 맞게끔 그 배우분들을 그 해전에 맞는 적절한 캐스팅, 예, 이런 어떤 배역 설정이 예. 오히려 더 이순신 장군을 좀 더 관객들에게 잘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차츰 강해지던데요. 네. 그럼 처음부터 각각의 편에 다른 배우를 쓰겠다는 생각을 하신 겁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명량을 하면서 예. 우리 최민식 배우님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세 편을 과감하게 가도 괜찮겠다.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내렸던 거죠. 자 그러면은 세 분의 배우가 이순신 장군 역할을 맡았는데 김한민 감독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세 배우 중에서 이분이 가장 이순신 장군에 가까웠다라고 느끼신 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까 지금? 바뀔 수 있습니다. 누굽니까? 미안하지만 세 사람 다 아닌 것 같아요. 세 사람 다 합니까? 그러면 네, 그 네. 답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은. 각각의 해전의 특색에 맞게끔 예. 용장으로서 그다음에 지장으로서 현장으로서 이런 어떤 그 특징을 세 분이 잘 갖고 있어가지고 그 매 회편을 할 때마다 이분이 이순신 같아라는 느낌이 너무 뚜렷하게 강했습니다. 이건 거짓말 안 하고요. 진심으로요. 그러면 영화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이번에 이 3부작 이제 마지막 편인 노량에서는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영화의 시작과 끝이 북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북소리가 나오고 그렇죠. 특히 이 끝부분에 북소리는 한 10분 정도 이렇게 진행되는 아주 그냥 긴 북소리가 나오는데 이 북소리 장면을 이렇게 집어넣고 길게 가져가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감독의 본능 같은 건데 북소리가 함의하는 게 점점 많아졌어요.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하는 북소리가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어떤 죽음과 이렇게 연계되기를 바랐고 그래서 그리고 어떤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북소리 다음에 거친 호흡소리와 함께 죽어가는 히데요시의 어떤 느낌들을 배치를 하니까 너무 느낌이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제 영화 후반부에 장군의 어떤 그 독전의 북소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장군의 뜻이 굉장히 담겨져 있는 왜 도망가는 적들을 그렇게 마지막까지 섬멸하기 위해서 내지는 향후에 완전한 어떤 종결,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기 위한 그러한 어떤 치열한 전투를 벌인 이순신 장군의 그 대의, 의지가 그 북소리에 너무나 감독이지만 너무 뭉클하게 담겨져 있다. 그래서 이 북소리를 통해서 다른 장수들을 심지어는 명나라의 진린이나 다른 장수들까지도 뭔가 이렇게 독려하고 독전하고 그리고 또 상대의 어떤 적장들에게는 또 굉장한 어떤 부담을 주고 스트레스를 주고 고통을 주고 그러면서 또 북을 치다가 또 돌아가셨으니까요. 실제 기록에서도 그러한 어떤 자기 희생의 모습들이 이게 그 북소리가 결국 이순신의 그 이순신 장군의 그 의지와 그 대의를 그 상징적으로 표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강해지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쭉 표현하게 되더라고요. 많은 관객들이 거기서 그래도 뭉클하다. 굉장히 감동이었다라고. 북소리 장면을 그렇죠. 인상적으로 보셨다는 분들이 많이 있더군요. 그리고 김환인 감독이 만드신 이 이순신 장군 이 세 편의 영화 사실은 해상 전투신이 명랑보다는 한산에서 좀 더 강렬하고 길어지고요. 그리고 노량에서 더 길어지고 강렬해졌다. 그래서 해상 전투신이 굉장히 실감난다 이런 평가를 좀 받는데 사실 이거 만드실 때 기술적으로 좀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노량 죽음의 바다 같은 해상 전투신은 사실 3년 전만 하더라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 사이에 기술적 발전이 있었던 겁니까? 그만큼 이제 물에 대한 R&D와 그리고 이제 연구 개발과 그리고 물에 대한 어떤 것들이 많이 발전을 했고 또 명량과 한산이 있었기 때문에 노량이 그런 기술적인 축적을 바탕으로 정말 볼만한 그런 어떤 스펙타클한 해전신이 구현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원래 이 영화를 처음부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3부작으로 만드실 계획을 처음부터 잡으신 건가요? 그건 잡았습니다. 그럼 3부작으로도 끝내겠다라는 거 처음부터 잡으시고 영화를 시작을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엔 역사 3부작으로 시작해서 시작했던 게 이제 최종병기활, 그다음 봉오동 전투, 그리고 이제 이번에 2014년에 명량이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 이순신 장군의 3부작이 필요하다. 들여다볼수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순신 장군을 들여다볼수록 이런 것들은 꼭 같이 관객들하고 이거 공감해야 돼. 이건 보여드려야겠어.
이러한 느낌들이 강해지는 게 이순신 장군의 어떤 다른 면모들이었거든요. 예. 그거를 이 3대 대전을 통해서 보여드리자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졌던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앞서서 만든 뭐 최종병기와 이런 영화도 네. 말씀하셨잖아요. 자수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적으로 본 영화인데 이런 역사물에 주목을 해서 영화를 제작하게 된 이유가 좀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라고, 그러니까 과거를 역사라고 하지만 저는 역사를 현재로 인식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인들이 과거의 어떤 사건들, 과거의 리얼한 어떤 인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사고를 통해서 사고와 생각을 통해서 현재를 깨닫는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지점에서 과거에 너무나 우리가 복귀해야 되고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예. 그런 어떤 가치를 띈 인간들이 많았고 그런 어떤 손조들이 많았고 특히 우리나라 역사에는 예. 그런 인물들이 중요한 인물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중에 한 분이 이순신이고요. 예. 그런 인물의 역사 속 인물에 좀 주목을 하셨다. 인물과 사건, 의미 있는 사건에 대해서요. 알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다면 이 3부작이 끝났어요. 근데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가 보니까 제가 이 방송 전에 인터뷰를 좀 찾아보니까 임진왜란을 주제로 한 드라마 이런 걸 준비하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겁니까? 그 소개 좀 해주신다면. 지금 노래양 죽음의 바다 예. 그 마지막에 이제 쿠키 영상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광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남겼던 마지막 말을 예.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음미하고 복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순신 장군의 해전을 통해서는 이순신 장군이 꿈꾸었다 아까 북소리를 통해서 예. 그 함의적인 어떤 대의를 갖고 있었다고 했던 이 전쟁의 완전한 종결, 완전한 어떤 항복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후대에 아주 깊이 한번 복귀해 볼 필요가 있다. 예. 화두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예. 결국은 그것이 바로 300년 후에 다시 또 어떤 일제강점기라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치욕적인 역사로 이게 반복되고 있고 예.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의 또 분단이라는 지금 또 해결하지 못하는 역사적 과제로 남아있고 이런 것들이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 전이라는 데서 예. 꼭 그 전쟁을 완전한 종결로 완전한 항복으로 끝내려고 했던 그런 어떤 메시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예. 임진왜란 7년사에서 4년 이상을 끌었던 그 지리한 강화 협상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배제된 조선이 배제된 그 강화 협상을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자.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현재 우리에게 다시 그 역사가 가져다주는 교훈을 예. 제대로 찾아보자. 근데 또 굉장히 흥미진진할 겁니다. 어떤 알겠습니다. 드라마보다. 많은 영화도 분들이... 다시 보시면 사실은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영화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다시 보실 수 있을 텐데. 알겠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기대를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의 김한민 감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